그럼 먼저 최근에 좀 롯데그룹 채용 트렌드를 살펴볼까요? 최근 트렌드라고 하면 작년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볼 때 작년 이맘때쯤에 대규모 그룹 공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보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이번에는 디지털 전환, DT 직무와 AI 직무 위주의 4개 계열사만 채용이 이루어져요. 다시 생각해보면 롯데 하면 오프라인 유통의 강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 코로나19의 이슈, 이 좀 피해를 직접적으로 이번 채용을 통해서 받았다는 게 느껴지구나 하는 대목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룹의 체질 자체를 이렇게 디지털,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좀 바꿔나가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외에 다른 직무의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대규모 채용은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필요한 포지션에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시로 뽑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코리아 세븐의 FC 영업관리 직무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JI 채용이긴 하지만 초대줄 전형 채용이긴 하지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롯데칠성음료의 회계 직구는 또 따로 채용이 진행된다는 것. 그래서 항상 상시로 뽑으려는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롯데에 관심 있는 취준생분들은 항상 롯데 채용 공식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올라온 공고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공채 특징, DT와 AI 직무가 좀 강화가 됐습니다. 지원자들이 갖춰야 할 마인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이후에 이어질 면접 전형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공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컴퓨터 공학이나 아니면 코딩에 대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오늘 지금 열려 있는 공고에 많이 지원을 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런 기본 지식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채용 공고상의 그 담당 업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공통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발굴하고 혹은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업무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단순히 기본적으로 하는 일 외에 좀 더 파생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인사이트, 이게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될 일이 일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가.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기업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예시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네. 가장 대표적으로 AI, 인공지능과 디지털과 관련된 상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거 있죠.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아마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대표가 10월 달 안으로 완전 자율주행차를 내놓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 완전 자율주행차가 뭐죠? 인공지능이 신호를 받아서 그에 맞춰서 이제 자동차를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디지털 상품이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분야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뭐 업종은 다르겠지만 그러면 이런 상품을 개발하는 것 외에도 이 상품 자체가 우리 주변 산업에 어떤 인사이트를 줄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실제로 운전을 안 해도 차만 타면 알아서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동시켜주는 사회가 됐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알아서 뛰어난 인공지능이 운전을 해주니까 현저히 줄어들겠죠. 네. 이 사고 발생에 대한 리스크를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롯데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회사들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혹은 우리가 운전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예를 들어 우리 직장인들이 회식을 하고 집에 가야 돼요. 그럼 자동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운전을 해서 가야 되니까 술 먹고 운전대를 잡을 수 없으니 대리운전 기사님을 부를 거예요. 네. 혹은 차가 없으면 택시 기사님을 부를 거예요. 하지만 자동차가 알아서 이제 우리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면 이런 기사님들과 관련된 직업이 어떻게 될까? 혹은 이제 우리가 운전을 안 하니까 그럼 차에서 뭘 할까? 과연 카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어떻게 발전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어질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면접 전형에서도 단순히 기본적으로 준비한 이론적인 지식 외에 과연 어떤 인사이트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인가를 아마 검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준비 플러스 인사이트에 대한 마인드, 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 효과와 관련된 생각을 반드시 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사회가 너무너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DT랑 AI 직무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그럼 오늘 롯데그룹 DT 부문 4개 계열사 면접 전형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롯데그룹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모든 면접 유형을 전부 다 실시하는 원데이 면접 전형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롯데 면접 유형이라고 하면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구조와 역량 면접, 그리고 PT 면접, 토론 면접, 임원, 인성 면접인데요. 제가 이거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끔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4개 계열사에서 각각 어떤 면접 유형을 하루에 실시하는지를 좀 보면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구조와 역량과 임원, 인성 면접 이 2가지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홈쇼핑, GRS, 실성음료는 구조와 역량, PT, 임원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3가지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중에서도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직무를 채용하겠지만 PD 직무에 한해서는 PT를 그냥 PT가 아니라 과제 PT를 진행한다. 이 정도가 좀 특징적으로 알아둬야 될 면접 유형에서의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인지 지금 토론 면접은 아예 빠졌습니다, 이번에.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로 구조와 역량 면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구조와 역량 면접은 롯데의 대표적인 면접 유형인데요. 쉽게 말해 지원자의 답변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답변 유형, 질문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메인 질문이 있고요. 여기에 이어지는 다수의 추가 질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시고 좀 저게 뭐지 하실까봐 제가 네.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뭐냐면 일단 메인 질문으로 면접관이 그러니까 이게 다대1로 진행이 돼요. 보통 2대1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1은 여러분들 혼자 지원자예요.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학 시절에 어떤 특정 목표를 정하고 어떤 성취해본 경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는가? 그럼 있다고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면접이 시작돼요. 추가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그럼 일단 그 목표 설정의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또 추가되죠. 목표 달성 과정 중에 가장 도전적이었던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왜 그 상황이 그럼 가장 도전적이었죠? 상황의 결과와 결과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몇 점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도전 상황을 포함했을 때 중간 과정에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만약에 가졌다라고 대답하면 왜 가졌죠? 어떻게 점검하셨어요? 만약에 가지지 않았다고 하면 또 왜 가지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고요. 무서워요. 맞아요. 근데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네. 이번에 진행 과정 중에 도움을 받은 게 있습니까? 받았다고 하면 왜 하필 그분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까? 안 받았다고 하면 왜 안 받으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경험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정도로 제가 굉장히 압축해서 정리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이어지는 게 구조와 역량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지금 사례로 느낀 거지만 무서워요, 되게. 벌써 압박이 계속 느껴지네요. 네, 되게 압박 네. 면접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런 구조와 역량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구조와 역량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 자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과거 특정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봄으로써 그 기준점을 봄으로써 앞으로 입사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예측하고자 함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답변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요. 이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여지는 그 모습,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지 안 받으려고 했는지, 만약에 받았으면 왜 그 사람인지, 왜 다른 사람은 아니었는지, 뭐 점검 과정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이런 판단의 기준점들을 보면서 종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기준점을 앞으로 이어질 입사 후에 이분이 겪게 될 다양한 프로젝트 상황에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기준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행동하겠구나. 그럼 그 행동이 나중에 우리 회사에 플러스가 되겠구나. 혹은 마이너스가 되겠구나를 판단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이 판단의 기준점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화 면접을 실시한다. 미래의 예측을 위해서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순간의 선택이 합격을 좌우하지 않을까 굉장히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주의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답변의 진정성, 그리고 두 번째는 답변의 분량 조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답변의 진정성은 쉽게 말씀드려서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에 수렴되는,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진정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예시 질문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구조화 면접은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다각도의 사실관계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 그 자체의 진의 유무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가진 판단 기준의 일관성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그러니까 가령 앞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무엇인가에 임하는 모습이 그려졌다면 도전적으로 뭔가 성취하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행동했는데 같은 질문이지만 뒤에 추가 질문에서는 조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조금은 내성적인 변화를 좀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하나의 경험, 큰 메인 경험 그 질문 속에서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험,
진짜 맞아? 거짓말 아니야? 라고 조금은 의구심까지 들게 되고요. 그래서 답변의 진정성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진정성은 거짓말하는 것도 물론 있지, 안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이 일관되게 여러분 한 명에 수렴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 답변의 분량 조절은 이 면접관들이 자신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추가 질문으로 계속 할 거예요. 지금은 뭐 예시는 8개, 9개였지만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덜 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처음 메인 질문부터 한 2, 3분, 4분, 5분 장황하게 내가 이 면접관들은 궁금해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해서 모든 상황들을 세세하게 뭐 몇 명이서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다를 막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친절하게 너무. 그렇죠. 내 딴에선 친절한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 개개인마다 주어진 면접 진행 시간이 있으니까 그쵸. 빨리빨리 질문을 통해서 판단 기준을 알아내야 되는데 그거 외에 부가적인 질문, 그 답변들, 정보들을 너무 많이 알려주면 나의 그 기준점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30초 정도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준점이 들어간 답변 그 위주로 좀 30초씩 끊어서 하는 연습을 좀 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보도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30초 내외의 판단 기준이 들어간 답변, 분량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구조화 역량 면접 알아봤고요. 두 번째 전형 PT 면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아는 것과 좀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PT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PT 면접, 전형적인 PT 면접을 롯데그룹에서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이제 서서 할지 앉아서 할지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예전에 면접 볼 때 앉아서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계열사 들어오면 뭐 서서 한다, 뭐 이렇게 말이 있으니까 뭐 그 정도는 차이는 있습니다. 또 이번 채용에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열사와 직무별로 진행 방법이 살짝 다른데요. 앞서 우리 표에서 살펴봤듯이 롯데홈쇼핑의 PD 직무는 그 자기소개서를 16일까지 작성일 거예요. 금요일까지 작성하는 데 있어서 과제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 과제, 선택 과제를 수행해야 되고 그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서 제출한 과제를 기반으로 한 PT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나올지 우리가 사전에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그 외 계열사에서 PT 직무를 진행한다고 하면 즉석 PT, 즉 당일 주제가 오픈되는 PT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주고 자, 여러분들 한번 한 10분 내지는 3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준비해서 발표해 봅시다 라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준비해서 말하는 것은 똑같으나 뭐 앉아서 할지 서서 할지 그리고 주제가 사전에 우리가 홈쇼핑 PD처럼 오픈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당일에 가서 알 수 있는지 이 정도 차이는 존재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PT 면접의 꽃은 아무래도 주제일 텐데 저희가 유형별로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사실 지원 계열사가 그 지원하는 시점, 어떻게 보면 2020년 하반기 지금 코로나 이후 이 시점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카테고리에 대해 여러분들의 견해를 묻는 방식으로 그 PT 주제들은 출제가 됩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예시를 보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우리가 네. 앞서 언급한 그 과제 PT를 진행하는 롯데홈쇼핑의 PD 직무의 그 주제처럼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롯데홈쇼핑의 PD 직무 지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과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PT 그 주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제시된 게 필수 과제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홈쇼핑 방송 차별화 전략을 제시하라라는 내용이 지금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선택 과제 2가지 중에 하나를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롯데 홈쇼핑과 그 롯데그룹 내의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안을 한번 제안해봐라. 내지는 두 번째 선택도 하나 중에 두 번째는 코로나 시대의 비선호 제품군. 홈쇼핑에서는 이렇게 선정을 하네요. 뭐 패션, 레포츠, 뷰티 이런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제품군의 매출 향상을 위한 방송 연출 기획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주제들이 제시가 되고요. 즉석 PT도 이와 유사한 유형의 주제들이 제시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것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개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들이 좀 제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여론조사 자료라든지 인터뷰 자료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 아니면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공급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잘 개진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왜 홈쇼핑만 알려주시냐라고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네. 뭐 다른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이야기를 항상 드리거든요. 뭐 다른 데서 찾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겠지만 롯데에 지원하는 것만큼 롯데 내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으면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번 상반기에는 스펙테클 전형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서 아쉽긴 했지만 지난 하반기까지는 매번
스펙테클 전형, 롯데로 따지면 롯데 기준에서 블라인드 전형을 진행을 해요. 블라인드는 지원자의 직무 역량에 기반해서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직무 역량을 가장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과제를 주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스펙테클 전형을 통해서 그 해당 계열사에서 내고 있는 그 이슈들, 그 질문 유형들을 보면서 내가 지원하는 계열사는 보통 이런 류의 주제를 좋아하고 이런 유형으로 출제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참고해서 준비를 한다면 물론 과거에 나온 거니까 올해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네. 감을 익힌다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반드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PT 면접을 좀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저는 항상 PT는 세 가지 평가 요소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준비하자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독해력. 독해력은 쉽게 말해 제시된 자료를 읽어내는 능력이잖아요.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봐라라고 하면서 참고 자료들이 제시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참고 자료들을 다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조금 소외되는 상품 중에 무엇을 하나를 선택해서 이것들을 잘 살리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그에 부합하는 참고 자료가 있고요. 네. 어떤 것들은 이것과 반대, 소위 말해 다른 주장, 반대되는 입장을 근거로 하는 근거력이 되는 설명하는 참고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지는 않겠지만 다수 제공되는 이 참고 자료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 나의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어떤 참고 자료가 가장 효과적일까? 그러면 참고 자료를 읽고 이것이 무슨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는 독해력이라고 보는데 따라서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뭐 다른 것보다 수요일에 항상 진행이 되는 NCS 직업기초 능력의 의사소통 능력, 주제 찾기는 아니면 제목 찾기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연습을 많이 하시고 아마 인적성 공부는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 공부들 좀 하시고 아니면 신문에 사설 읽는 것들을 좀 추천드려요. 사설은 그 글을 쓴 분들의 의견이 듬뿍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이 필자가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를 확인하는 데 굉장히 좋거든요. 독해력을 좀 이런 식으로 쌓으면 좋겠고 두 번째가 논리력. 논리력은 아시다시피 주장에 맞춰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근거를 잘 댈 것인가. 평상시에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누가 어떤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를 고민해보는 습관에서 논리력은 길러진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린 예시처럼 자율주행차 개발되면 좋겠네 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개발되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왜 그걸 개발하려고 하는 것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해보는 그냥 이런 것들을 좀 체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습관으로 가져가면 자연스럽게 이런 주장을 펼칠 때 왜 그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네. 이런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신다면 논리력을 키우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발표력입니다. 이 발표력은 상대에게 주장이나 생각을 잘 말하는 능력인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평상시에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직접 말하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끄러우신 분들은 거울을 보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좀 그래도 스터디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스터디원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한 생각이나 의견을 좀 말로써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연습할 때 안 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터디원들에게 발표하는 거니까 내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 스크립트를 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꼭 보고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정도는 사실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면접장에 가면 여러분들을 면접관들이 바라보고 있을 건데 그걸 여러분들은 면접관을 보는 게 아니라 준비한 자료를 이렇게 읽고 있으면 상호간에 아이 컨택도 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을 뽑아줄 분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어필해야 되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말하는 것 당연히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보고 읽는 것은 좀 피하고 이것들을 머리에 입력한 다음에 한번 연습으로 안 보고 말하는 계속 반복적인 연습을 하자라는 말씀을 발표력 향상을 위해서까지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계열사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PT 면접 발표하는 방식은 조금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들어가서 여러 명의 면접관 앞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거. PT 면접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도 혼자 들어갔고요. PT 면접은 보통 대부분의 계열사에서 한 명 내지는 두세 명 옆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발표는 혼자 할 거지만 그런 차이는 좀 있어요. 제 예시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그 준비하는 기간이 30분이었는데 30분 동안 그 자료를 받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노트북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인터넷이 되는 노트북은 아니고요. 워드랑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MS 오피스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워포인트에 폰트 칸이 다 정해져 있는 그 정확화된 규격화된 그 칸 안에서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적는 게 저에게 주어진 미션이었거든요. 모두가 다 제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저장해서 앞에 계신 그 진행자분에게 주면 뽑아주십니다. 그걸 뽑아서 직접 들고 있다가 혼자 면접방 안에 들어가요. 총 3부를 뽑습니다. 3부를 뽑아서 한 부 한 부 2분이 앉아 계시니까 한 분씩 네. 드리고 한 분은 제가 들고 앉아서 발표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나를 보고 있는 면접관과 아이 컨택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때에 따라서는 PPT 자체를 스크린에 띄워서 서서 가리키면서 발표하는 계열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계열사별로 발표하는 방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계열사에 따라서 조금은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거 알아보는 거는 이제 면접 후기 같은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말은 하는 건 공통적이니까 네. 그리고 항상 앞에는 면접관이 앉아 있는 건 똑같으니까 앞에 앉아 있다고 가정하고 그들을 보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건 우리가 공통적으로 열심히 준비해야 될 부분이다 이러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발표에 대한 추가 질문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발표에 대한 추가 질문은 발표 내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왜 우리 회사 지원했어요? 발표 내용은 분명히 아까 아이디어 제안하는 건데 네. 아니면은 뭐 본인 이때까지 부모님께 효도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이야기해 보세요. 전혀 생뚱맞지. 이렇게 일부러 순발력을 PT랑 이용하는. 관련 없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PD 직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과제 PT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준비 PT이기 때문에 준비한 내용에 대한 예상되는 질문 그 답변도 준비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들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우리가 좀 손 놓고 있지는 말자라는 이야기를 항상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3번째 전형 임원 면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다수 기업에서 실시를 하긴 하는데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이 좀 잘 안 돼요. 그렇죠. 사실 이때는 실제 그 기업의 최종 그 임원분들이랑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인사 결정권자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좀 긴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좀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이 사회생활 30년 이상 해오신 인생의 선배로서 이제 사회에 발을 들이는 사회 초년생인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지를 묻는 그런 류의 질문들이 대부분 오고 간다. 그래서 채용 공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원 괄호 열고 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량과 관련된 파트는 앞서 구조화 역량 면접이나 PT 면접 등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고요. 이 임원 면접, 여러분들의 30년 인생 선배로부터는 인성에 대한 질문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거고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하필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을까? 혹은 왜 이 일을 하고 싶을까? 좀 거시적 관점에서의 지원 동기나 직무에 대한 이해도 등을까지도 묻는다.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준비하고 가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진짜 예전 경험 돌이켜보면 네. 임원 면접이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긴장도 많이 되고 좀 높으신 분들이라 그런지 더 위축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좀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알면 저희가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나오는 질문들,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네. 앉아 계신 두 분께 하나씩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어. 괜찮으신가요? 아, 그럼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 네. 아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미정 아나운서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 네. 이런 질문이 좀 나왔었더라고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럼 미정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돈을 빌려줄 수 있는가? 오. 네, 신뢰가 중요합니다. 네. 신뢰, 많은 분들이 네, 아주 대답하는 신뢰. 중요하죠. 좋습니다. 뭐 신뢰 아니면은 믿음, 겸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또 추가 질문이 하나 정도 들어가죠. 네. 왜 신뢰죠?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아. 가장 한 가지만 뽑을 때 왜 신뢰죠? 이렇게 또 아. 물어볼 수도 있죠.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인연을 맺는 사람들이면 좀 오래 봤으면 좋겠어서 저는 그거의 기본인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아주 임원분들이 답변을. 좋아하실 답변을 해주셔서 아마 합격 좋은 도장 나갑니다. 뭐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시지 않았어요. 정말요? 제가 잘했나요? 네. 다음 서연 아나운서님께서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 앞서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회사나 네.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나운서 직무이시기 때문에 아나운서에 좀 포커스를 둬서 질문을 드리면 자 10년 전 그러니까 2010년의 아나운서라는 직업이랑 2020년 10년이 지난 2020년의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딱 단도직입적으로 비교해 볼 때 가장 크게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걸 한번 꼽고 싶은지 듣고 싶은데요. 저는 다채로움인 것 같아요. 다채로움. 네, 이전에는 좀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딱 아나운서의 이미지가 정해져 있었다면 이제는 뭐 원하는 인재상도 다르고 원하는 프로그램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규격화된 아나운서보다는 좀 자기 개성이 강한 아나운서를 원하지 않나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이 답변도 정말로 이제 면접관들이 좋아할 만한 아마 두 분이 그때의 인성 면접, 임원 면접을 가시면 진짜 뭐 바로 프리패스처럼 합격을 할 거란 생각이 들고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해주시면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신 이 틀을 잘 따라서 이야기해 주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 외에도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신조, 좌우명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요. 아니면 좋은 직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세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아니면 회사 생활이니까 30년간의 회사 생활을 겪으신 분이니까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선배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는가 하면 뭐 그 외에 또 거시적인 질문으로 앞으로 우리 회사의 전망 어떻게 될 것 같냐 아니면 밖에서 보는 회사의 이미지 그리고 들어와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면접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봤을 때 이미지가 어떻냐 요 정도를 한번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업종 직무에 대한 관심도까지 보여주는 것 이거 관련된 질문들이 나온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질문이면서도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배가 잘못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네. 저라면 이렇게 아마 면접관들이 좋아하게 네, 좋아하게. 그 잘못됐다라는 게 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닐까를 다시 한번 돌아볼 것 같아요. 아, 나를 돌아본다. 그렇죠. 그 문화에서 네. 그 분위기 그리고 그 직위 정도에 오른 분들이라면 그 정도 내용을 예를 들면서 그 정도 행동은 관행적으로 조금은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괜히 사회 초년생인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봤을 때 너무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물론 원리 원칙이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잘못됐는데요. 이거 시정하시죠. 라고 잘못 판단하는 건 아닐까를 스스로 한번 먼저 점검을 해보고 그럼에도 이것 좀 잘못된 행동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들면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선배님이나 뭐 믿을 수 있는 멘토 분께 가서 이런 행동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까? 아니면 바람직한 행동입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물어보는 네. 그 진행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마 면접관님들이 이런 답변이면 네.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특히나 네. 임원분들이라고 하시면 네. 저는 아니,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요. 합니다. 저도 얘기 듣는데 이 사람 참 괜찮네 이런 생각이 막 물씬 듭니다. 저희 그러면은 또 바로 이어서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전략도 간단히 알려주세요. 이건 간단합니다. 이 인성 면접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자체 본연적인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묻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인성 생각을 회사의 비전이나 인지상에 맞출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요.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진 마시고요. 따라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대표적인 질문들 외에도 인성 면접은 가장 여러분들 본연의 모습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거의 뭐 새롭게 물어본다라는 질문이 있기보단 기존에 물어봤던 걸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관련된 기출 질문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서칭을 하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뭐 구글 이런 데서 찾아서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추린 다음에 하루에 하나씩 정도만 연습을 해도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답변 준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면접이 11월 중하순 뭐 한 30일에서 50일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하루에 하나씩만 연습을 해도 충분히 인성 면접에 대한 걱정은 좀 덜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면접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롯데그룹을 거쳐간 선배이십니다. 선배 입장에서 취준생 여러분께 마지막 할 말씀 해주신다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이제 면접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 서류 접수가 내일 모레까지예요. 혹시나 오늘 방송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면접이 너무 어려운데 구조화형이랑 뭐 추가 질문을 10개나 해? 어차피 내가 가봤자 면접에서 난 잘 안 될 거야. 서류 지원 자체부터 망설이는 분들이 괜히 있을까 봐 높아심이 좀 걱정이 되는데 사실 생각보다 롯데그룹의 면접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좋습니다. 웃고 막 농담도 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과거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편안하기 때문에 면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시면 편안하게 생각을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은 면접 편이긴 하지만 네. 내일 모레까지 서류 접수, 특히나 피리 직군 지원하시는 분들 과제 이게 면접의 주제로서 나올 거기 때문에 특히나 더 신경 써서 하는 것 잊지 말고 반드시 마감 시한 놓치지 않고 지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